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힘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위대한 판결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은 정의구현이라는 새로운 법치의 장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무법천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번 이화영 판결은 무너졌던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면서 법 앞에 누구라도 예외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얻어내는 데는 조희대 사법부의 역할도 크게 중요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1975년생 경북 영덕 출신입니다. 경북대 4대 부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사건에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화영과 민주당은 1년 8개월 동안 여러 차례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화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가 하면 변호사를 교체하고 증거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과 수사를 크게 방해해 왔습니다. 또한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던 측근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난잡한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이화영 사건의 1심 판결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대 전 상방울 그룹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받도록 이화영으로부터 요청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화영의 유죄 판결 후에 이재명 측은 김성태가 이재명과 이화영을 이용해서 상방울 주가를 띄워서 부당 시세 차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북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상방울이 대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화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이재명에게 남북 경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했음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화영이가 김성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대납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승인이나 지시가 없었다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화영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명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증거인멸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던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화영은 처음에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또 중간에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 진술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서 소동을 피웠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화영의 부인을 여러 차례 만나서 회유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는 이재명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북 송금의 직접적인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이화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남북 경협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했다고 판결문에 이미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직접적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사례금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이재명은 대북 송금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한동훈, 이원석에게 많이 속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이화영 하나 잡아넣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실세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사법부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렵게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화영 사건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정의와 법치의 깃발을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의와 부패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법부의 용기와 결단에 우리들은 박수와 찬사를 보냅시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정의 구현을 목도하면서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처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법치를 지켜볼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